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웨비나 주제는 어, 디스플레이 앤 비디오 360, 이제 DB360이라는 구글의 이제 메인 DSP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다루기 위해서는 좀 프로그래머틱 바잉이 뭔지 그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래머틱 바잉이 뭔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런 좀 역사도 제가 한번 좀 리뷰를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DB360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국내에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구글 애즈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DB360은 구글 애즈와 어떻게 다른지 좀 딥다이브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CTV 광고가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요새 좀 트렌드라 DB360 안에서 CTV 광고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등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드리면, 저는 젤리피시 코리아에서 클라이언트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인하우스 마케터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여러 좀 산업군에 계신 클라이언트 분들과 GMP,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다수 진행을 했었고, 미디어 운영부터 미디어 플래닝, 뭐 가버넌스 관리, 프레임워크 제작, 뭐 이런 주제의 이제 프로젝트를 좀 다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아젠다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젤리비씨라는 회사를 좀 굉장히 간략하게 짧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래매틱이 뭔지, DB360이 정확히 어떤 플랫폼인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DB360과 구글 엣지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CTV 애버타이징에 관련돼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마틱이 이게 이제 좀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래마틱 바잉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광고 거래소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인데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한 개의 임프레션마다 리얼타임 비딩으로 광고를 구매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프로그래마틱 바잉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애드 서버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애드 서버는 사실 프로그래머틱 광고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더블클릭이라는 이제 기업에서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사실 웹사이트들이 너무나 많고 광고 소재들도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 내가 어떤 광고 소재들을 이제 게재를 할 거고, 뭐, 되게 간단한 노출이나 뭐 클릭 수를 좀 트래킹하고 싶다. 뭐 그런 이제 식의 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애드 서버가 처음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업들이 이제 광고를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드서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에드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퍼블리셔의 광고 지면을 좀 한 군데에 모아서 광고주가 대량으로 좀 지면을 구매를 하고 퍼블리셔들은 이제 남는 광고 지면을 좀 손쉽게 판매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 그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에드 네트워크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여러 퍼블리셔의 광고 지면들을 조금 패키지화해서 고정된 단가로 광고주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비유를 하면 도매업 같은 리테일 스토어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면을 가지고 그 지면에 단가를 붙여서 그거를 광고주한테 판매를 하는 리테일 스토어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클릭이라는 회사에서 애드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최초의 애드 네트워크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해서 이 분야에서는 더블클릭이 굉장히 좀 선두주자로 리딩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애드 네트워크에서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개념도 탄생을 하고, 애드 익스체인지라는, 더 큰 이제 광고 거래소 같은 이제 개념이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광고 거래소에서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사고 팔고 하는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가상 시장 같은 느낌의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글의 에드엑스체인지 같은 좀 기업들이 광고를 프로그래마틱하게 이제 자동화해서 효율성 높이는 기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드엑스체인지는 약간 비유하면 주식시장 같은 백화점 이런 식으로 조금 에드네트워크와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어, 중간중간 혹시 질문 생기시면 그 Q&A에 남겨주시면, 웨비나 끝나고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틱 생태계를 이렇게 좀 시각화해서 좀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이 사이드가 있고 셀 사이드가 있는데, 이제 광고주는 DSP를 통해서 광고지면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SSP 쪽에서는 이제 퍼블리셔들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광고 지면들을 좀 익스체인지에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런 식의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P, 이제 DB360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매틱 마켓 사이즈 트렌드는 뭐 예측을 저희가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2030년까지 계속 더 그로우 할 거라는 트렌드가 보여지고 아무래도 뭐 CTV나 디지털 아웃오브 DOH 같은 네이티브 같은 여러 광고가 프로그래마틱하게 바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조금 해외에 비해 그 진행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점차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360 플랫폼으로 바로 들어가면 DB360은 이제 구글 마케팅 플랫폼 안에 이제 속해져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작은 원은 이제 핵심 도구들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애널리틱스 360 이제 GA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서치헤드 360은 서치 캠페인 이제 검색 캠페인 이제 관리하고 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툴이고 DB360은 이제 네, DSP 그리고 캠페인 매니저는 아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그 애드 서버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 플랫폼들은 이제 GMP의 좀 핵심 도구들로 측정 및 뭐 주요 광고 구매 엔진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 큰 원에서는 좀 보조 도구들이라고 판단을 하는 태그 매니저 360. 네, 이제 태그 매니저도 사실 많이 쓰시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것도 좀 제 입장에서는 되게 핵심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네, 태그 매니저 360이 있고 또 루커 스튜디오는 좀 시각화하는 툴이어서 이것도 대시보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GMP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스튜디오랑 옵티마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선셋이 되어서 이렇게만 현재로서는 어, 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DB36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DB360은 프로그래머틱 캠페인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 운영, 관리할 수 있는 DSP, 그러니까 광고주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캠페인은 들어가지 않고 오롯이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캠페인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구글 애즈와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구글 애즈는 뭐 20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웹을 포함하는 되게 방대한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지만 이 구글 파트너 네트워크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유형은 DB360에 비해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DB360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90여 개 이상의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광범위한 인벤토리에 접근을 하실 수 있고 또 구글 애즈에서는 집행하실 수 없는 CTV, DOH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sophisticated된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DB360은 좀 어떤 광고주한테 적합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구글 애드는 주로 좀 뭐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글 검색, 유튜브 뭐 자체 그냥 네트워크 내에서 나는 그냥 좀 심플하게 뭐 운영하고 싶어. 뭐 광고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 애드 충분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지만 좀 대기업이나 이제 전문 에이전시 좀 복합적인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 외부 매체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애드 서버, 캠페인 매니저와 연동을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리포팅을 또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는 글로벌 회사여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좀 캠페인을 좀 라이브 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을 분들이 DB360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360은 좀 프로그래머틱 방식의 전문가용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에 많은 애드 익스체인지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시로 이렇게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자면 DB360 같은 경우에는 티즈나 타블라 디지털 터바인, 퍼메틱, 하입스택 이런 여러 이제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광고 진연을 노출을 할 수 있고 구글 애드는 여기 딱 왼쪽에 구글 애드 매니저와 유튜브 네트워크 한에서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고 바잉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아시는 게 오픈 옥션 바잉 타입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구글 애드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주들이 입찰을 하고 옥션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이 임프레션은 그냥 예약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옥션 가격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오픈 옥션 형태의 광고 바잉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고 DB360 내에서는 더 많은 DB 광고 바잉 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마틱 다이렉트 딜스라고 그 안에도 뭐 프라이빗 옵션이 있고 뭐 preferred deals, 뭐 programmatic guaranteed deals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바잉 타입이 있는데 뭐 프라이빗은 초대반을 일부 광고주만 입찰을 하고 CPM 플로우가 있다던가 임프레션은 뭐 근데 비예약이라든지 뭐 개런티드 딜스는 1대1인 거죠. 그래서 1대1 여기서 1대1은 광고주 퍼블리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진행을 하고 고정 CPM이 있고 뭐 임프레션을 딱 얼마만큼 우리는 딱 예약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바잉 타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어떤 퍼블리셔나 어떤 뭐 OTT나 이런 퍼블리셔들은 오픈 옵션이 아직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아직 오픈 옵션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라이빗 옵션이나 PG딜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좀 특별한 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DB360으로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저 태그 베이스드 인서션 오더 저거는 조금 옛날 방식이긴 한데 요새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딱 이것도 이제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뭐, 태그 기반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RFP를 따로 내셔서, 뭐, 어떤 퍼블리셔한테 제출해서, 뭐,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좀 잘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양한 광고 지면에 노출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DB360을 사용하면 프리미엄 패키지 지면도에도 접속이 가능하시고 비디오, CCTV, 디맨드젠, 네이티브, 오디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지면에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 큐레이티드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뭐 패키지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디스플레이 뭐 하이 비어빌리티 해가지고 좀 디스플레이에서도 비어빌리티가 높은 애들만 패키지해서 뭐 선택을 할 수 있다던가 크리테오 커머스 그리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리테오 커머스 그리드에서 좀 한국 내에서 CTR 높은 애들만 이제 패키지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비디오시면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네, 유튜브가 있고, CTV도 이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구글 TV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디맨드잼도 다들 아시는 그 디스커버, 지메일, 유튜브 이제 그렇게 패키지화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고, 네이티브는 그 기사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 뜨는 그 네이티브 지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광고 노출하실 수 있고, 오디오도 그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또 오디오, 지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에도 오디오 지면에 이제 광고 노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디오가 사실 유튜브도 오디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사실 팟캐스트처럼 그냥 듣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오디오 지면에 이제 뭐 뮤직이라던가 그렇게 지면에 좀 노출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강점이 있어요. 오늘 뭐 다 전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벤토리, 프리미엄 인벤토리가 있고, 그리고 캠페인 뭐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이 또 조금 유연하고, 크리에이티브도 조금 데이터 드리븐하게 크리에이티브 소재 만드실 수 있고, 또 오디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디언스를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해서 어드밴스드 오디언스 세그먼트를 만들으셔가지고 뭐 아니면은 GA랑 연동을 해서 GA 오디언스를 가지고 캠페인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이제 기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GMP 또 연동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SA360이나 뭐 캠페인 매니저나 뭐, 뭐 GCP나 이렇게 연동을 하셔가지고 또 조금 더 서피스티케이ted 된 좀 고급화된 기술을 조금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 비딩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능들을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 자료 이제 전달 드릴 거니까, 네, 좀 더 자세히 자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DB360과 구글 에즈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에즈와 이제 디스플레이 360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소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와 뭐 데이터 드리븐 크리에이티브, 오디오, 리치 미디어, 네이티브 이렇게 좀 다른 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고 그리고 타겟팅과 인벤토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TV, DOH 가능하고 90여 개 에드 익스체인지 가능하다. 그리고 퍼스트 파티, 서드 파티 데이터도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네, 구글 에즈에는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접근 가능하시고, 또 DMP 하고도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던가 데이터브릭 같은 DMP 플랫폼과 연동하실 수도 있고, 레포팅도 훨씬 더 정교해요. 다이멘션도 그렇고, 매트릭도 구글 에즈에 비해서 보실 수 있는 게 훨씬 풍부하셔서,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실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디오스 컴포지션이라던가, 유니크 리치, 유니크 리치 어디언스, 뭐, 아니면은 패스 기여도, 이런 식의, 레포팅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실 수 있고, 또, 비딩 스트래티지도 조금 달라서, DB360에서는 조금 더 커스텀 비딩이 가능해서, 뭐, 그냥 구글 에즈에서 뭐 보이는 맥시마이즈 컨버전, CPC 이런 거 외에도 더 많은 KPI에 대해서 비딩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 프라이빗 유즈는 아까 이제 그 바잉 타입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것도 훨씬 더 접근이, 많이 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DB360 안에서 뭐 어떻게 보이는지 예시를 갖고 와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인서션 오더 세팅의 이제 스크린샷입니다. 그래서 인서션 오더가 뭐냐면 어, 그 DB360에도 이제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에즈에서도 뭐 캠페인, 애드 그룹, 애드 이렇게 계층이 있는 것처럼 DB360에서도 파트너 레벨이 가장 상단의 계층이 있고 파트너, 애드버타이저, 캠페인, 인서션 오더, 아이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좀 목표 설정이라던가 어떤 타입의 캠페인을 운영할지를 설정하는 단계에
에서 인서전 오더가 조금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인서전 오더의 그 스탠다드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 옥션으로 그 하시는 그 스탠다드한 방식의 이제 인서전 오더고, 이제 보시면은 브랜드 어웨어니스 밑에 이제 KPI가 엄청 많아요. 뭐, 단순 그냥 CPC, 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브랜드 어웨어니스니까 거의 뭐 CPM 기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PCL, Cost per Click-through Landing이라고 CPC보다 더 중요한 매트릭이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CPC는 이제 클릭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끝인데, 이제 Click-through Landing은 랜딩까지 마친 이제 그 클릭스루 랜딩에 대한 이제 코스포 어, 클릭스루 랜딩인 매트릭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CPCB도 이제 커스퍼 컴플리트 뷰여가지고 뭐 컴플리트한 뷰를 컴플리트한 어, 뷰만 이제 트래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KPI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스탠다드 IO가 있고 그리고 CTV, OTT IO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브랜드 어웨어니스는 이제 뭐 CPM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컨버전 캠페인도 CTV와 OTT IO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아웃 오브 홈 캠페인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 뭐 KPI가 not available이고 나오긴 하는데 네, 요거는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디지털 아웃 오브 홈 인서션 오더도 좀 가능하다, 네,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릴 겸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라인 아이템 레벨이고 이제 구글 애전 캠페인 딱 처음 세팅할 때 이제 보여지는 그 캠페인 바잉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구글 애전은 유명한 퍼포먼스 맥스가 있고 쇼핑이 있는데 이제 DBW4에서는 해당 캠페인들은 이제 없지만 조금 더 세분화돼서 뭐 디맨드 젠이라던가 뭐 오디오 이런 캠페인 타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비디오는 비디오 따로 있고 유튜브 앤 파플러스 비디오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앱 같은 경우에도 구글 애즈는 이제 그냥 앱 하나인데 DB에서는 애진 모바일 앱과 모바일 앱 인스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쪼개져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하고 오디오가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된 라이브 아이템을 가지고 캠페인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세팅만 보시더라도 확실히 이제 좀 많은 캠페인을 운영하는 어, 대규모 캠페인 운영에 좀 적합하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CTV 애드버타이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V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어, 되게 좀 트렌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영역에서 커넥트 TV의 역할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CTV 노출수가 모바일 노출수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비디오 노출의 46%를 차지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TV 인벤토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CTV의 중요성은 업계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닐슨을 가지고 온 건데, 뭐, 2024년, 2025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좀 OTT나 CTV의 비용을 좀 높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더 줄었긴 하더라고요. 네. 다만 뭐 노스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CTV 광고를 많이 하시는데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한 66% 더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보였고 유럽은 좀 줄었긴 하지만, 뭐, 라틴 아메리카나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늘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줬다고 하고, 오른쪽은 좀 사목군별로, OTT, CTV 스탠드를 좀 더 올릴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인크리스 할 것 같다라는 퍼센테지가 이제, 오토모티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한 63%는 더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travel tourism 같은 이제 여행 관련된 산업군에 계신 분들도 뭐 63%, 헬스케어, 뭐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리테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CTV나 OTT 스pen드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을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TV 광고를 DB360 안에서 좀 운영을 하면 어떤 게 좋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DB360은 어쨌든 구글이나 뭐 외부 프리미엄 인벤토리에서 CTV, 유튜브, 디스플레이 사실 모든 채널의 캠페인을 좀 운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채널의 도달과 빈도를 좀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전통 TV에서는 좀 불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DB360에서 CTV 광고를 운영함으로써 구글 오디언스 뭐 마켓 타겟팅까지 겸비한 그런 좀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고 더 효율적으로 광고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광범위한 인벤토리가 있을 수 있고 오디언스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뭐 apps and URLs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앱을 추가하고 어떤 앱을 뭐 어떤 URL은 빼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실 수 있고 카테고리 장르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TV 시청 환경에 이제 디지털 타겟팅 정밀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통합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유튜브 캠페인 당연히 진행하실 것 같은데 CTV나 유튜브 캠페인, 디스플레이, 뭐 오디오 이런 너무 다양한 캠페인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채널을 거쳐서 한 사용자가 광고를 보는 빈도를 만약에 각각 다른 플랫폼에서 따로 관리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프리퀀시 캡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광고 피로도도 낮추고 미디어 지출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그렇게 좀 가져가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DB360 마켓플레이스 안에서는 SK 브로드밴드랑 KT 징TV, LG U+, IPTV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셔서 한번 광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 오버뷰라고 해서 크로스 리치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어요. 이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뭐 이렇게 어, 좀 지역 그 국가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하고 TV, 리니어 TV하고 어떻게 원타깃 위치가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는 average frequency가 뭐 1.4, TV는 한 2.7이다. 그리고 버젯도 유튜브에서는 이쪽, 뭐 TV는 이쪽. 그래서 리치 오버랩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디지털 채널과 TV 채널은 사실 좀 따로 놀았었는데 원래 이게 디비전0 내에서도 이런 크로스 리치 애널리시스를 보심으로써 조금 더 좀 오버all 픽처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TV 광고를 진행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가져와 봤고, 다음에는 이제 또 유튜브, 넷플릭스 광고를 좀 통합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나 뭐 유튜브 뮤직 쇼츠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도 사용하실 것 같고, 또 IGA 옥스에서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모바일 앱 총 결산 레포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균 월간 사용자 수, 이제 MAU가 가장 높은 앱이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AU가 4,768만 명? 거의 대한민국 모든 인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빠질 수 없는 채널이고, 유튜브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뮤직도 있고, 쇼츠 등 이제 유튜브 인벤토리를 좀 하나의 통합된 캠페인으로 관리하기 너무 용이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런 강점이 있고 또 유튜브 셀렉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유튜브 셀렉트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이제 시청률이 높은 채널 콘텐츠를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선별한 프리미엄 인벤토리 상품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셀렉트 같은 캠페인도 좀 접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유튜브 캠페인은 구글 애드에서도 가능해서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7월부터 한국에서도 이제 디비전을 통해서 넷플릭스 광고 진행이 가능해졌고 뭐 넷플릭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광고 형태의 캠페인을 좀 오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탑10 전날 기준 탑10 시리즈 영화 캠페인 뭐 아니면 QR코드를 좀 이제 박아서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인다던가 이런 이제 광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DB 상품 내에서 구글 타겟팅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함으로써 CTV 광고를 더욱더 풍부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요거는 저희 이제 저희 JBC 유튜브 채널에도 녹음 본이 올라올 예정이니, 그것도 혹시 못 보셨더라면 시청해 주실 수 있으니, 네, 참고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